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사람 같이 오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네.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한솔플러스 수학교실 본사 교육팀장 이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공식 중교육에서 우리 인사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원장님? 우리 중교육을 많이 들어보신 원장님께서는 아실 텐데 예쁜 원장님 얼굴 옆에 양쪽 손을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렇게 하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는 게 우리 한솔플러스 수학교실 공식 인사법입니다. 네, 원장님 가능하시면 조금 화면을 비디오를 켜고 참석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 노래를 조금 틀어놨었는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봐 주실래요? 네, 좋아요. 카메라 켜주신 원장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디오도 비디오도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께 사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사장님을 통해서 또 이제 본사 담당자의 통화를 통해서 오늘 교육에 참석해주신 원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월요일 오전이라서 조금 바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불구하고 오늘 교육에 들어오신 원장님 새로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오늘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일단 먼저 우리 원장님 1월에 우리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에서 원장님 우리가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교육에 들어오신 원장님이실까요? 잠시만요. 우리 지금 도담 원장님 오디오가 안 들리신다고 원장님 지금 접속하신 상에서 나가셨다가 이게 안 들리시는데 잠시만요. 원장님 해결 좀 해드리고 다시 진행해 볼게요. 저 끝에서요, 한 번만. 네, 위에요, 네. 네. 네, 원장님 오디오가 안 들리시는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네, 조금 채팅으로 안내를 드리고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원장님. 네, 다행이에요. 네, 이제 오디오가 잘 들리신다고 하니 원장님 제 목소리를 제외한 다른 원장님의 오디오는 모두 음소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다시 오디오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들어주시는 걸 요청을 드릴게요. 냄새가 너무. 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질문 다시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1월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원장님 가능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조금만 기다려봐 주세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1월에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이 개편된다라는 내용의 교육에 참여하신 적이 있다 하시는 원장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한 분. 오늘 접속하신 원장님들께서는 거의 다 1월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걸로 좀 확인이 되네요. 지금 이제 시스템을 개편을 하면서 지사별로 거의 매일같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개편을 한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까지 보태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우리 원장님들께 1월에 오픈을 해놓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오픈을 가오픈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여기 앞에 왼쪽에 타이틀이 베타 서비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정식 오픈 전에
원장님께서 한 번쯤은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고 내 사용 패턴에 맞춰서 구상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육 시간이 꼭 필요하신 거고요. 원장님께서 오늘 진행되는 내용을 그래도 적어도 50% 이상 숙지하고 계셔야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오늘 교육을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정식 오픈이 된 이후에 시스템 사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진사장님을 통해서 보수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그래도 내가 제일 다급하잖아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일 다급한 게 본인이기 때문에 원장님 놓치지 않고 오늘의 교육 내용을 조금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들께서 오픈을 하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을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접속하시는 거를 가장 어려워하셨다고 사실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께서 지금 구 시스템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원장님 일단 왼편에 보이는 아이콘 두 가지가 있어요. 원장님들께서 근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 아이콘이 아니죠. 어떤 거예요? 하늘 색깔 2라고 쓰여져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혹은 또 이제 나는 PC 모니터 자체에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바로가기 라는 바로가기를 더블 클릭해서 또 입장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원장님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오실 때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다 소용이 없습니다. 네,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원장님 홈페이지에 이제 원장님이 1차적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먼저 하시고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은 왼쪽에 초록 색깔부터 파란 색깔로 이어지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 색깔로 표현되고 있는 게 크롬이라는 이 두 가지 모두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이에요. 이 인터넷 접속을 먼저 한 다음에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이 이사를 했으니까 원장님께서는 주소를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정식 오픈을 하고 나면 원장님께 새로운 주소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쯤 원장님께서 먼저 들어가 보시고 살펴보시는 베타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이 베타 서비스 기간에는 들어오시는 방법이 달라요. 들어오시는 주소가 다른 거예요. 주소를 보면 hsplus.co.kr 이라는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이라는 곳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pr.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인터넷 사이트에 뭐 네이버에 들어가려고 해도 뭐 네이버를 친다거나 뭐 이렇게 혹은 따따따 www.naver.com 이렇게 쓰는데 따따따 있어요, 없어요, 원장님? 새로운 시스템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려고 하는 거라면 www는 제외하고 쓰지 않아요. 오직 pr.hsplus.co.kr을 클릭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속하실 때에도 내 정보값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원장님. 우리 이사했다고 했으니까 주소가 달라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키박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나는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과 인연이 오래됐다라고 하시면 아마도 T하고 내 아이디가 숫자 4자리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곳에 들어오실 때에는 T와 숫자 4자리 사이에 0 하나를 더 입력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아이디 자체가 T1234라고 숫자리 4자리를 아이디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곳에 들어오실 때는 0을 하나 붙인다 그랬죠. T01234라고 입력을 해 놓으셔야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기존에도 숫자가 5자리였다 하시는 원장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원장님 T0943이라는 걸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원장님께서 1월에 가오픈을 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나는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다 보니 내 비밀번호가 뭔지 너무너무 생각이 안 나요 하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일단은 원장님 아이디는 4자리였다면 0 하나 더 붙이는 거, 5자리면 그대로 입력해요. 근데 비밀번호는 모든 원장님이 T0943이라는 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원장님 한번 이제 접속을 하고 비밀번호를 교체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교체하는 시점에 대한 거는 원장님 새로운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응력을 갖춘 이후에 조금 변경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당분간은 지사장님을 통해서 혹은 본사에 요청을 하신다거나 내가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 거 좀 봐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하는 이런 번거로움 겪지 마시고 원장님이 새로운 시스템에 내가 어느 정도 적응했다. 라고 판단되실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약 한 달 정도는 사용을 해보고 T0943에서 원장님이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교체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이 이사를 하는 거니까 이사된 주소가 달라졌다. 게다가 원장님이 우리 킥박스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되니 숫자 4자리이셨던 분은 0을 하나 더 붙이고 비밀번호는 모든 원장님들이 통일화되어 있어요. 한 달 뒤에는 바꿔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어려운 점이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네, 지금 표현이 네 딱히 없어요. 원장님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이해했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에 접속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하신 걸까요? 0부터 100까지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한 20%? 아, 더 쓰세요. 더 쓰세요, 원장님. 절반 오셨어요. 원장님,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오시기만 잘 해도 원장님께서 신규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네, 이해 완료입니다. 라는 메시지도 오는데요.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시더라도 원장님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학습 관리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원장님께서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게 되는 첫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전이랑 싹 바뀌었죠. 그럼에도 제일 상단에 한번 볼게요. 회원 관리 메뉴라고 하면 원장님 정회원 등록해 놓으시고 혹은 이제 안타깝게 뭐 휴회가 발생했을 때 휴회를 처리하신다거나 하는 기능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학력 진단 평가 활용하시는 거 기존과 동일하게 넣어 놨습니다. 교실 관리는 내 교실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문하시는 거, 교재 주문하시는 거 매월 하시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또 게시판이나 혹은 자료를 조금 다운받을 게 있다라고 하실 때에는 소식 자료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다른 메뉴들을 원장님께서 들어가 보시기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리 카카오톡 다 사용하시죠? 그 정도라고 하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우리가 꼭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 학습 관리 부분. 오늘은 이 메뉴를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완료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원장님들 계신 것 같아요. 잘 봐주세요. 자, 학습관리 메뉴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원장님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은 원장님이 매일같이 출력하신다거나 채점 입력을 하신다던가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구 시스템과 앞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 화면들을 비교해 보면서 내 교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아 그러면 내가 뭐 교재 맞춤이 필요해 혹은 아이들 1:1 맞춤이 필요해 어디로 찾아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지금 원장님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홈페이지에서 학습관리 메뉴를 첫 번째 클릭했을 때 보게 되는 첫 번째 메뉴는
원래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거.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교재, 연산, 그리고 1대1 맞춤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실 때 필수적으로 거의 모든 아이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1대1 맞춤 플러스가 첫 번째 메뉴에 구 시스템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보니까 뭐가 가장 먼저 들어가 있어요? 뭐에 맞췄대요, 원장님? 교재에 맞췄대요. 우리 교재라고 하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이 개념 다지기 학습을 위한 개념 플러스 교재, 초등 전학년 교재죠. 개념 플러스 교재와 초등 5, 6학년 대상 응용력 향상 목적의 교재인 유형 마스터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유형 파워, 교과서 마스터, 모의고사 이 4가지 컨텐츠. 초등은 2가지, 중등은 4가지. 라는 이 교재에 맞춘 유사 문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가 신설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원장님 이 교재 맞춤 컨텐츠는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의 시스템 개편의 어떤 큰 방향에서 새롭게 개발된 컨텐츠예요. 어떤 방향과 맞추었냐면 우리 원장님 해가 거듭할수록 수학교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 중인데 왜 수학 공부에 대한 이해력이 왜 이렇게 나날이 해가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조금 떨어질까? 수준이 좀 안 된다. 개념 이해를 점점 더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 원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수도권의 지사장님 표현으로는 요즘 아이들은 참 원석 같다라고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원석이 뭐냐? 돌 아니고 원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들께서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을 다이아몬드까지 키워내기 위해서 깎고 다지고 하면서 수학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개념 플러스, 그러니까 교재를 학습을 해요. 초등을 예로 들어볼게요. 개념 플러스를 학습했어요. 그러면 개념 플러스 교재에는 원장님 개념을 다지고 응용, 심화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된 교재인가요? 아니죠. 우리 개념 플러스 교재는 각 단원별 핵심, 필수, 유형에 대한 개념 학습이 위주 플러스 꼭 필요한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는 단순 문제 풀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념 교재는 말 그대로 개념 학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만 익혔다면 자기 스스로 소화해내는 게 어렵지 않은 수준의 문제만 들어있는 게 우리 개념 교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 개념을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연산 학습하고 뭘로 넘어가요? 이제 온라인 맞춤 학습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맞춤 플러스에는 1부터 9레벨까지 세분화된 난이도에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이 추출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개념이 확실치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1 문제를 줘도 아이 스스로 해내기보다는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거 알려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아이대로 소화를 못하고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코칭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던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코칭을 해도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해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 번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는 없을까? 라는 걸 고민을 하면서 기본 교재의 유사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개념을 다지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맞춤 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번 교재 맞춤 콘텐츠가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생성을 하실 때에는 교재 맞춤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 학년, 학생 이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시험지를 만들 수 있게끔
여기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원장 이거 좀 크게 볼게요. 원장님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김한솔 학생의 교재 맞춤 시험지를 생성하는 창이잖아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우리 아이한테 최근 3개월간 어떤 교재가 주문됐는가 라는 걸 고려해서 원장님께서 3호에서 1단원 문제를 좀 추가해 줘야 될 것 같다. 이거 다시 한번 교재 유사 문제를 풀리고 맞춤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신다면 교재와 단원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기존에 풀리시던 것처럼 교실 출력을 하실 건지 온라인 숙제로 활용하실 건지만 선택해 주세요. 교실 출력으로 한다는 건 우리 기존에 맞춤 플러스 풀리시는 것처럼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쿼리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온라인 숙제로 낸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용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학생용 홈페이지로 우리 아이의 자기 스스로 문제 풀고 자동 채점되는 기능까지 연동되는 온라인 숙제로 제출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원장님 여기 보시면 온라인 숙제 클릭을 만약에 했어요. 교실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각 단원별로 교실 출력인지 온라인 숙제인지를 선택해서 1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구성된 걸 보니 모든 단원에 대해서 5일 차로 다 분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분류를 해놓는데 이 기준은 문항수가 첫날에는 8개래요. 왜 8개인가 보니 배운 내용 떠올리기라는 선수학습이 제대로 됐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5쪽, 한쪽에 여기에 들어있는 문항수나 난이도를 고려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건지가 이미 설계가 완료된 컨텐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시를 볼까요? 2일차 거를 보니 18문항 정도 들어가 있대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냐? 개념에 다가가기, 그러니까 개념을 익히는 코너죠. 그리고 개념과 친해지기라는 코너는 응용 문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6쪽에서 11쪽이래요. 그러면 소차시의 개념이 한 2~3개 정도 진도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 그 분량과 유사하게 맞춰서 1차별로 문항수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장님께서는 어떤 단원에 대한 문제를 줄 것인지, 내 교실에서 풀릴 건지 숙제로 낼 건지만 선택해서 우리 아이한테 출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시작일은 기존의 맞춤 플러스 사용하시던 것과 동일하게 주차 단위로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지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원장님이 설정하신 대로 문제가 쭉 출제가 되죠. 근데 출제가 됐는데 여기 화면에서도 기존에 보시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버튼을 한번 볼게요. 원장님이 채점 입력하시면 정오답 체크 관리하시는 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교재 맞춤이라고 해서 유사 문제를 반복 훈련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오답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한테 점수는 깎지 않더라도 혹은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야 돼 라고 할 때는 오답 노트와 연동하실 수 있게끔 여기 체크박스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보기라는 이 메뉴는 원장님 당분간은 시스템이 바뀌고 새로운 컨텐츠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시고 이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신 후에 출력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지 보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3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설계된 문항들이 추출돼서 이 시험지가 완성이 될 거지만 딱 보니 우리 아이는 이 정도는 못 풀 것 같아요. 그럼 누구 몫이에요? 원장님 몫이잖아요. 아직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문항을 삭제하실 수 있고요. 동일 유형에서 숫자만 조금 변경시키는 어떤 기능들도 문제를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변경 기능을 사용하신다던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때에도 여기에 바로 오류 신고 버튼을 활용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게 문항이 요 정도 조합이면 괜찮겠다. 출력해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에는 인쇄 미리 보기에 문 클릭하시면 미리 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도 디테일한 기능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문 클릭했을 때 나오게 되는 시험지. 그런데 오른쪽 상단을 볼게요. 뭐가 되어 있어요? 풀이 공간 여백 설정하시는 기능이 사용 가능합니다. 풀이 공간 여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 학습 관리할 때 아이들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칸을 좀 넉넉하게 주면서 아이가 단순 연산 문제라고 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냈는지에 대한 풀이를 쓸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풀이를 쓴다는 말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고 있어요 라는 과정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라는 과정을 증명하는 게 어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서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서술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풀이 공간 여백 설정을 통해서 왜 잘하는 아이들은 풀이 노트도 써가며 잘하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 말고 조금 더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지 안에서 원장님이 여백을 조금 넓게 설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끄적이게라도 해보시는 게 우리 아이들의 서술 능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원장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풀이 공간 여백 설정이 왜 필요한가? 우리 아이가 모른다고 가지고 나왔어요. 혹은 채점을 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파악하시려고 하면 자, 어디를 모르겠어? 라고 물어보신다던가 왜?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혹은 아이가 틀렸는데 이 아이가 단순 연산 실수로 틀렸는지 이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했는지 개념을 잘못 적용했는지 등등을 확인하려고 하면 아이를 불러서 그만큼의 코칭 시간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작은 것들을 어떻게 이 아이가 풀이공간 여백을 설정을 한 걸 활용을 했는가에 대한 결과로 원장님이 동시간대에 다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부분으로도 이 풀이공간 여백 설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어떤 기능들을 조금 초반에 많이 적응을 하시고 활용을 해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처럼 선택 일괄 인쇄, 일괄 채점 기능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넣어드렸고 혹시나 내가 잘못 문제를 생성했다. 이 문제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할 때 필요하신 최종 주차 삭제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저랑 같이 살펴보신 컨텐츠 이름이 뭐였죠? 뭐에 맞췄다 그랬어요? 교재에 맞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장님 이 기능을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해보고 지금 베타 서비스 기간에도 아이들이랑 수업을 돌리시면서 이 컨텐츠들을 사용해보고 계시는 교실들도 계세요. 이 교실 원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교재 맞춤 컨텐츠가 신설되다 보니까 진짜 힘든 친구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 그룹으로 묶어서 모두 다 제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때에도 어려움 없이 그룹별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넣어드렸습니다. 다만 그룹 기능을 사용하실 때에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 이름 클릭하신 다음에 그룹 시험지 적용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순서냐면 먼저 내가 우리 아이들을 그룹별로 일괄 똑같은 시험지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회원 관리 메뉴에서 그룹으로 묶어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한 번만 문제를 생성해도 그 그룹에 묶인 아이들은 똑같이 시험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룹도 만들어놨어. 시험지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는 친구가 있죠. 그럴 때에는 원장님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하단 왼쪽에 보이시는 그룹 시험지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개인 학습 이력이 덮이기 때문에 그 점만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면 그룹별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 교재 맞춤 콘텐츠는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시는 콘텐츠는 아니에요. 왜? 교재 유사 문제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개념을 다지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교재, 연산, 맞춤학습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맞춤학습 1레벨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할 때만
교재 유사 문제를 0.5레벨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풀리시는 그럴 때 활용해 보시면 되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출력을 하시는 형태를 봤을 때 어차피 주차 단위로 생성이 되고 나는 주차 단위로 제본을 해서 풀린다 라고 하면 교재 맞춤에 생성되어 있는 거 일괄 인쇄 버튼 사용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다만 나는 매일같이 낱장으로 뽑아서 한 달치 묶어서 집에 보낸다 라고 하실 때에는 교재 맞춤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날짜별 관리 탭에서 우리 아이들 매일매일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와 맞춤 컨텐츠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메뉴를 본 거고 원장님께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교재와 더불어서 맞춤 학습을 진행을 할 때 내가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하면 우리 원장이 뭐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실까요? 사용 패턴을 쭉 보니까 원장님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교재 플러스 메뉴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단원 평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단원별로 어느 정도 성취도가 올라왔는가라는 걸 평가 문항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실 때 단원 평가 콘텐츠를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핵심 유형, 취약 유형에 대한 어떤 난이도별 유형 문제를 좀 풀려보는 것도 우리 아이들 꼭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유형 플러스 컨텐츠가 이 플러스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교과 수학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의 수학 교과, 수학 익힘과 유사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반복 훈련시킬 수 있는 익힘책 플러스가 교재 플러스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 플러스 메뉴에 들어가 있는 거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단원 평가, 유형 플러스, 익힘책 플러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컨텐츠는 똑같은 메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재 플러스 메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나 구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평가 한 가지만 보면 사용 패턴에 대한 건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단원평가 먼저 볼게요. 단원평가 컨텐츠는 전 학년, 학기별, 난이도 구분해서 단원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원평가, 유형, 익힘 모두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터 두 개의 난이도로 기본 실력으로 나눠져 있는 이 난이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문제 미리 보기 해서 신고하실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고 내가 이 아이한테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기존처럼 학년 검색하셔서 추가하시고 이 아이 거는 빼야 될 것 같다 하시면 제외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는 것 동일하게 사용 갑니다. 그러면 유형 플러스도 단원평가와 동일한 방법,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유형 플러스는 이전이랑 달라진 점이 있어요.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단원평가, 유형, 익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눈여겨봐 주세요. 유형 플러스는 기존에는 초등 3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학년을 확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기별, 단원별 시험지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난이도는 기본 실력 2단계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 유형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전과 달라진 거는 첫 번째, 학년이 전 학년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 난이도가 원래는 3개 난이도, 기본 실력 심화형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2개의 난이도로 축소가 됐다. 또 하나, 출제 방식을 통해서 원장님이 직접 어떤 유형에 어떤 문항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걸 일일이 설계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이 출제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서 세트지화 되어 있는 걸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게 달라진 점이에요. 원장님, 요거는 좀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유형 플러스라는 컨텐츠는
우리 개념 교재를 고려를 해봤을 때 개념 플러스 N은 기본, 핵심, 필수, 유형에 대한 것만 개념 플러스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응용력을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할 때는 맞춤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맞춤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별로 지정된 난이도에서 그 난이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유형에 대한 문제만 학습을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 취약한 유형도 있고 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격해서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 개발팀에서 기획했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기획해서 제공을 하게 됐는데 기획해서 제공을 하고 나니 우리 원장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원장님? 유형 플러스를 제공을 하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좋다, 나쁘다, 어떤 거였을까요? 원장님들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우리 원장님들께서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 유형 플러스이거든요. 근데 원장님들께서 이 유형 플러스가 조금만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의견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좋아요. 유형별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가 생겼다는 건 좋지만 내가 교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일일이 한 명 한 명 어떤 시험지, 어떤 문항을 조합해서 시험지를 만들어줄 건지 설계하는 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 유형별 컨텐츠를 어차피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준다고 하면 세트지화 되어 있는 걸 내가 출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좋은 컨텐츠를 보다 많은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유형 플러스를 세트지화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도 한번 리뉴얼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출제형이 좋을까? 세트지가 좋을까? 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막 싸웠어요. 개발팀에서는 출제만 해야 된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건 세트지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두 가지 다 제공을 해보자. 서비스 해보자. 라고 지금까지 원장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오픈을 해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출제를, 그러니까 한 시험지에 어떤 유형별 문제가 조합해서 나올 건가라는 걸 직접 설계하시는 기능은 거의 사용률이 없더라고요. 거의 전국에 지금 1,500개가 넘는 교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만 사용하고 계셔서 불필요하게 화면을 분리한다던가 페이지를 지저분하게 구성하지 말고 원장님들이 보다 많은 아이들한테 제공하실 수 있게끔 세트지 형식으로 제공을 하되 학년을 넓히자. 그래서 초등 1, 2학년을 추가하게 된 거고요. 출제 형식에 대한 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본 실력 심화형 중에 심화형 같은 경우에도 학습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이 심화형은 제하고 이 교재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난이도는 모두 두 가지 기본 실력형으로 구성될 수 있게끔 변경을 했고 그렇다고 심화형 문제를 버렸느냐? 그건 아니고요, 원장님. 우리 DB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선생님 시험지에서 문제를 출력하신다던가 할 때 모두 다 그런 문제들이 끌어와질 수 있게끔 심화형은 버리지 않고 저희 DB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보다 많은 아이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거는 보편적인 아이들한테 풀리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실력이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할 때는 선생님 시험지를 활용을 하시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플러스 컨텐츠도 사용하시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이전처럼 추가 또는 제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익힘책 플러스도 초등에 해당하는 수학 익힘과 유사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 전학년 그리고 학기별 난이도 두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단원평가 유형 플러스 익힘책 플러스는 어느 메뉴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교재 플러스라는 메뉴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어떤 단원에 어떤 시험지를 누구한테 줄 건지 회원 선택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발송한 리스트는 어느 메뉴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화면 봐주세요. 관리 메뉴로 이제 들어오시면 내가 생성해 놓은 것들을 쭉 찾아보실 수 있죠. 그래서 컨텐츠별
발송한 내역을 찾아서 출력하신다던가 회원명을 직접 입력하셔서 일괄 인쇄 또는 일괄 채점 하실 수 있는 기능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정오답 체크하는 기능 플러스 오답 노트에 연동하실 수 있는 것도 이 플러스 메뉴의 모든 컨텐츠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 공간 여백 설정하시는 기능도 플러스 메뉴에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한 학습 관리에 도움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우리 필수적으로 지금 구호 시스템에서 개념, 연산하고 맞춤으로 넘어가는 이 맞춤 플러스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는 거 궁금하시죠? 원장님 여기 화면 봐주세요. 어디에 있어요? 먼저 맞춤 문제 은행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맞춤 플러스라는 이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학생별 맞춤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장님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원장님 5월 2일 정식 오픈을 한 다음에 화가 나지 않으세요. 맞춤 플러스 어딨어 하면서 화내시면 안 돼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학생별 맞춤으로 바뀌었다는 거. 다만 원장님이 관리하시는 부분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학년, 학생 이름 클릭하시면 맞춤 시험지 생성하는 거 똑같이 넣어드렸어요. 이전처럼 학습 유형은 예습, 진도, 내신 설정하실 수 있고 학년 학기 단원 설정하시고 레벨 지정, 문항, 그리고 주차 단위로 생성되는 거, 그리고 학습 요일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클릭하시고 주말 평가 기능까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나 예전에는 원장님 내가 월, 화, 수 맞춤 문제를 생성을 하고 주말 평가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내가 클릭해 놓은 요일 다음에 목요일이 주말 평가 하는 날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장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목, 금, 토 중에. 그러니까 내가 월, 수, 목 해놨어요. 그러면 금, 토 중에 선택하실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 선생님 시험지 생성, 우리 학생별 맞춤 시험지 생성하기 버튼 누르시면 기존처럼 리스트를 쭉 보실 수 있고요. 주말 평가 기능 같은 경우에도 오답, 신규, 유사 문제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옵션 값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기 학생별 맞춤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시지만 유의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기능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최종 주차 삭제 버튼이 있어요. 원장님 이 버튼 언제 필요해요? 내가 리스트 잘못 생성해 놨을 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원장님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종 주차 삭제 버튼은 언제나 사용 가능하셨어요. 언제나. 그런데 앞으로는 아이가 학습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는 최종 주차 삭제 버튼을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이가 학습을 완료했다라는 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인식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께서 채점을 진행해 주시면 그거는 아이가 학습을 완료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요일에 채점이 완료되고 나면 최종 주차 삭제가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요. 주에 하루라도 채점 입력이 완료가 되고 나면 최종 주차 삭제 버튼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것과 연동이 되는 거냐면 이제 시스템을 개편을 하면서 원장님 우리가 DB를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고 클렌징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보다 출제 방식에 있어서 고도화를 구현해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의 DB를 활용한 문항들은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한테 3레벨을 주고 싶다. 5레벨을 주고 싶다. 10개 문항을 주고 싶다. 20개 문항 주고 싶다. 라고 선택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가 추출되게끔 하는 것까지가 우리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던 거. 근데 앞으로는 원장님께서 설정하신 값 플러스 아이가 학습을 완료한 거, 그러니까 채점이 진행된 거,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아이한테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줄 것인가에 대한 걸 고려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을 완료하고 나면 최종 주차 삭제 버튼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디테일한 1:1 맞춤 학습이 가능하게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손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이 점은 꼭 기억해두고 사용해 주시는 걸 안내 드립니다. 이전처럼 선택 일괄 인쇄, 일괄 채점, 일괄 제출제 기능도 동일하게 넣어드렸고요. 그룹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다만 그룹 시험지를 적용하게 되면 개인학습 이력이 덮인다는 점만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 맞춤 문제 은행 안에 메뉴가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원장님들께서 가장 사랑하고 애용하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 선생님 시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시험지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출제에서 시험지 등록 버튼 클릭하게 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원장님 이전에 저희가 불필요하게 클릭수 하나를 더 넣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 시험지 메뉴 안에 들어가면 수준이 예전에는 기초 기본 실력이 실력 향상 문제에 들어가 있고 심화 경시가 최고 수준 문제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어차피 한 바구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선생님 시험지 메뉴 바로 들어오셔서 생성하기 버튼 누른다고 하면 여기에서 원하는 난이도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넣어드렸고요. 선생님 시험지도 마찬가지 채점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력 관리가 가능해요. 이전에는 무조건 원장님이 DB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대로 문제를 시험지를 만드는 것까지만 가능했다고 하면 이제는 아이가 학습한 내용을 관리하실 수 있는 것까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문항수 같은 경우에도 하루의 커리에 넣을 수 있게끔 50문항까지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최대 30문항까지 제공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하루에 왔을 때 소화해낼 수 있는 분량까지 고려한 설계가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단원별, 영역별 혹은 주관식, 객관식 섞는다든지 한쪽으로 모은다든지 세부 단원 지정하시는 것까지 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넣어드렸고요. 내가 원하는 아이가 있다, 이 시험지 줘야겠다 라고 하시면 추가하시고 또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제외하시는 기능 똑같이 넣어드렸고요. 여기에서도 원장님이 원하는 값대로 선생님 시험지를 만들었지만 이 안에서도 세 가지 기능, 문제를 삭제하거나 변경 또는 오류 신고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채점 입력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쵸, 원장님? 이제 선생님 시험지를 그냥 무조건 DB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오는 것까지가 아닌 아이가 학습을 완료해내고 났을 때에는 채점 입력뿐만 아니라 오답 노트와도 연동될 수 있게끔. 그래서 원장님이 이 기능들을 많이 칭찬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원장님,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메뉴 보겠습니다. 오답 노트를 클릭하게 됐을 때 원장님,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기간에 학습했는지에 따라서 학습한 그 기간에 컨텐츠들이 쭉 보이게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의 학습 기간을 지정을 했을 때 오답 노트에서 불러올 수 있는 컨텐츠는 몇 가지였을까요? 지금 사용하시는 곳. 3가지였어요. 맞춤, 유형, 익힘만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컨텐츠가 다 반영이 되는지 오른쪽 하단을 봐주세요. 자, 교재 맞춤이라고 하면 우리 첫 번째 봤던 교재 유사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 반복 훈련시키시는 거, 교재 맞춤 콘텐츠 한 가지. 그리고 교재 플러스 메뉴에 들어있는 거, 뭐뭐뭐 있었죠? 3가지. 단원 평가, 유형 플러스, 익힘책 플러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사용하시는 거 맞춤 플러스라는 게 학생별 맞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1:1 맞춤 플러스 당연히 오답 노트로 연동이 되고요. 선생님 시험지까지 오답 노트로 연동이 됩니다. 그럼 총 몇 가지예요? 6가지의 컨텐츠. DB를 활용해서 추출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오답 노트로 끌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답 노트를 활용하실 때에도 원장님 오답 노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기존처럼 틀린 문제 반복, 틀린 문제 유사 또는 풀어본 전체 문항 중에 제출제라는 거 기존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오답 노트도 우리 교실에 와서 아이가 맞춤지처럼 풀을 건지 학생용 홈페이지로 연동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실 출력을 0으로 맞췄다. 그러면 총 문항 수는 20개지만 온라인 숙제로 20개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분배를 해서 제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원장님, 이 학생용 홈페이지에 어떤 콘텐츠가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DB를 활용한 모든 콘텐츠의 학습 내용이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생용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서 너 숙제해 라고 알려주실 때에는 원장님께서 아이의 정보값을 같이 공유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아이디와 그리고 비번을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아이가 접속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원장님 회원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아이 이름 클릭하시면 회원 아이디와 비번은 초기에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회원 아이디와 비번이 똑같아요. 대신에 아이한테 자 베타 서비스 기간에 들어올 때는 hsplus.co.kr 앞에 pr 넣고 들어오면 된다. www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고 요 주소만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후에 정식 오픈이 되고 나면 www를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는 다시 한번 안내 드릴 거예요. 요 기간에만 아이들한테 공유해 주실 때 주소 그리고 정보값은 회원 관리 메뉴에서 똑같이 설정되어 있는 거 알려주시면 된다라고 하면 아이가 모든 내용을 똑같이 쳤다라고 하면 보게 되는 첫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학생용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홈페이지를 가지고는 있으나 아이들이 들어가서 단순 교재 이북 보기 서비스, 개념 동영상 보기 서비스 두 가지가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학습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온라인 학습 메뉴에서 원장님이 제출해 주신 숙제를 스스로 한다든지 아이가 모든 컨텐츠에 DB를 활용한 모든 컨텐츠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오답 노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일 거예요. 그럼 원장님께서 교재 맞춤 학습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주셨잖아요. 숙제로 나와 있죠. 그러면 아이는 쭉 따라가서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진척률에 대한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이한테 출제만 해놓으신 상황이라고 하면 빈 동그라미로 보여질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시험지가 뜨고요.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 중에서 어떤 모양의 물건을 모아놓은 것인지 쓰시오 라고 하면 아이는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댈 거잖아요.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키보드가 뜨면서 아이가 세모를 찾아서 입력할 수 있게끔 되고요. 자, 우리 아이가 모든 예를 들어서 뭐 10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다 10번까지 모든 칸에다 나는 답을 입력을 하고 오른쪽 하단의 주황 색깔 해답 제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 채점이 진행되면서 원장님께서 확인하실 때에는 모두 다 확인을 했다. 우리 아이가 문제를 다 풀었다. 라고 검정색 까만 동그라미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다시 볼게요. 우리 아이가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10문제 중에 첫 번째 거는 풀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답 표기를 안 한 게 있는데 해답 제출을 눌렀어요. 그럴 때에는 자동 채점이 진행되면서 반 동그라미로 보이게 될 거예요. 반 동그라미. 이 반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아이가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자기가 입력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완료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까만 동그라미일 때에는 아이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장님이 출제만 해놨을 때는 빈 동그라미. 우리 아이가 하는 중이에요. 반 동그라미. 우리 아이 다 했어요. 까만 동그라미. 3단계로 관리가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건 원장님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어디에서?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내가 문제를 생성해 놓은 리스트들 쭉 나오죠. 원장님 홈페이지.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실시간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빈 동그라미, 반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3단계로 보여진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혹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이렇게 없으신 거 맞죠? 네, 좋아요. 원장님 그러면 혹시나 나 지금 질문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말씀을 다 못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세요, 원장님.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좋고 대표 번호 02-2001-5805 그리고 원장님 제가 전화를 돌리다가 알아챈 게 뭐였냐면 우리 본사 번호를 저장을 안 해놓으셔서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스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원장님. 우리 한식부잖아요. 연락처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몇 가지 유의사항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신 시스템에 들어오시기 전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장님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오시는 거는 하늘 색깔 이 버튼 한솔 플러스 바로 가기 버튼이 작용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데 인터넷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있고 크롬도 있고 네이버 웨일도 있고 여러 가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원장님 다 가능해요. 그리고 원장님 상황이 모바일, PC, 태블릿 어떤 것도 가능하게끔 다 바꿔놨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한글 프로그램이라는 걸 우리가 한글 체제를 버렸기 때문에 가능해요. 대신에 이걸 통해서 한글 체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들은 뭐냐면 원장님께서 채점창을 PC에 여러 명 거 채점창을 띄워놓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사용하시던 기능들은 이제 불가능해요. 웹뷰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장님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신규 시스템에 접속하시고 정식 오픈이 되기 전에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스타일에 맞춰서 보려고 하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점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컨텐츠에 QR을 넣어놨어요. 원장님이 채점 마스터를 활용하시거나 아이폰 기본 카메라를 통해서도 우리 정답지를 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기능은 넣어드렸거든요. 다만 바뀐 부분으로 적응하시기 위해서는 조금은 기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또 하나 원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벤트를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참여하신 원장님도 계시고 안 하신 원장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온라인 컨텐츠를 한번 생성해 보시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원장님이 로그인만 했는지 생성까지 했는지 출력까지 했는지에 따라서 원장님 의문이 드신다거나 적응 능력치가 달라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5월 2일에 정식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테스팅을 해보시는 거, 베타 서비스 기간에 활용해 보신 건 5월 2일에는 찾아보실 수 없어요. 그때는 완전 새 거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회원 등록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회원 등록을 하면서 교재 주문도 들어갈 거고 맞춤 생성해보면서 뭐 오답도 나오는 거 테스팅도 해보시고 QR도 열어보시고 해보셔야 이게 적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님 5월 2일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에요. 우리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내가 막 뭔가가 이제 버벅거리고 이제 그런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건 누가 화가 나요?
원장님이 화가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장님의 전화를 받을 준비와 마음의 어떤 각오와 단단히 하고는 있으나, 예, 그러니까 그 화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장님, 월요일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화나게 되고 아이들한테 화내는 선생님 아이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조금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마감을 하고 데이터를 이관시켜야 돼요. 원장님들이 5월 2일에 보시게 되는 시스템에는 구 시스템에서 회원 리스트, 교재 주문 리스트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다 돼야 되는 거라 저희가 여력을 더 못 드려요. 시간을 더 못 드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5월 2일부터 접속하시고 한두 번만 써보시면 또 금방 적응은 되실 거지만 구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에 연결되는 건 두 가지뿐이라 그랬어요. 회원 리스트, 교재 주문 리스트. 아이들 학습 이력은 절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체제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 4월 며칠 안 남았죠, 원장님. 요 기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건 4월 마감까지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분석표 출력하는 거, 그리고 전국 중간고사 진행한 분석표와 상장 출력하시는 거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4월 내에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장님 우리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사 가는 집에서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돼. 잘 적응해서. 대신에 전집에 내가 우편물을 미처 저기 주소를 안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편물이 전에 살던 집으로 갔대요. 그러면 찾으러 가면 되잖아요. 이전 집으로 구우 시스템으로 학습 분석표 찾으러 가면 되고 상장 찾으러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단순 이사가 아닌 전에 살던 집이 철거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으러 가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원장님, 화나면 누가 속상하다고요? 원장님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4월 내에 너무나 지금 중간고사다 뭐 이런 것들 시험 대비하시느라 바쁘신 기간이겠지만 분석표, 상장, 그다음에 월말 분석표 출력해 놓으신 거 꼭 잊지 마시고 혹시나 4월 내에 준비하시는 게 일정이 빠듯하다 하실까 봐 빠듯하다 하실까 봐 구 시스템에 접속하시는 거는 5월 13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한 열흘 더 드렸어요, 원장님. 열흘. 근데 열흘 눈 깜짝하면 지나가요. 그쵸? 그러니까 4월 내에 다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응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간단하게 유의사항도 안내 드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페이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행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문점 생기실 수 있고요. 당분간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적응하시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마음가짐이 그래 뭐 나 지금 적응하면 되지. 나 카톡도 잘 쓰고 하니까 그래서 바뀐 거 문제 없어 라고 하시지만 막상 또 수업이 돌아가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화가 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아마 본사에 전화하시기보다는 지사장님들과 많이 소통을 하실 텐데 지사장님도 사람인지라 이제 화가 난 채로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이 이제 방어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당분간은 마음을 조금 여시고 지사장님과 소통을 해주시면 우리 지사장님도 상처를 덜 받으실 것 같아요. 지사장님이 화가 나시면 저희 본사에 전화를 하시거든요. 우리 전화해서 엄청 또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원장님 오전 1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거라 피곤하실 테고 또 오늘 하루도 또 파이팅 넘치게 수업하셔야 되는데 조금 힘드실까 봐 제가 우스갯소리 좀 해봤고요.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은 이제 5월 2일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원장님과 만나 뵙게 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1차적인 개발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사용을 해보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건의 주시는 거, 요청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지체 없이 지사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온라인 오전 교육에는 공식 룰이 있어요, 원장님. 우리 공식 인사도 배워봤죠?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는 원장님들께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뭘까요? 뭐가 제일 좋으실까요? 아, 커피 쿠폰 이런 째째한 거 아니죠. 원장님,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 오전 교육에 들어오신 원장님께는 그날은 무조건 2패가 온다. 라는 것이 우리의 국룰입니다, 원장님. 아, 요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반짝반짝. 네, 좋아요. 원장님, 보다 높이, 멀리 가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학원이 좀 더 성장하고 우리 원장님 개인적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이, 고생하셨어요. 전화 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